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목요일 방송,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 신호등이라는 기법을 가지고 아주 한 땀 한 땀 계속 모으고 있는 저희가 지금 매매일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 주생 김도영이 여러분들 오늘 목요일 방송도 책임지러 진행하러 왔습니다. 오는데요, 상당히 길이 좀 많이 막힌 것이 아니라 다중 접촉사고들이 좀 많은 현장들을 좀 발견하면서 그 부분을 좀 뚫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이 겨울에 특히나 이제 해가 좀 짧아지면서 퇴근길에 갑작스럽게 순간적인 사고들이 좀 유발되고 좀 다발성이 많다고 합니다. 항상 안전운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좀 갑자기 좀 날씨가 이제 풀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또 오늘 체감이 좀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주식 투자는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편한 곳, 따뜻한 곳, 시원한 곳에서 모니터를 통해 마우스의 클릭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습관들이 익숙해지시다 보니까 노동의 힘이 별로 들지 않을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 끝나고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조금 늘어질 때가 있죠. 그만큼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시게 됩니다. 아셨죠? 그러려면 체력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체력을 단디 제대로 딱 세워놓고 계시다가 전략을 저희와 함께 세우신 다음에 계좌를 계속 우상향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체력을 국력으로 만드는 것처럼 저희 주식승천이 여러분들의 투자의 습관에 국력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 시간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이요. 어제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최종 종가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전체적으로 바뀌었고, 오늘 이제 오전장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외국인들이 금융 섹터에 대해서 기관 쪽의 압박 카드를 블락대로 다 받아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과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면서요, 코스피 시장 10.94포인트 막판 위쪽 우상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2046.69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5.65포인트 상승 마감한 531.03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오후장이 상당히 음이 좋았었다라는 거겠죠. 개별 종목의 장세를 어찌 보면 우리가 점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환율 시장이 그런데 문제가 됐죠. 막판부의 승시와 함께 올라왔지만 연 저점인 1054원대를 이탈을 좀 했었습니다. 정부 개입예가 급작스럽게 나오면서 반복되면서 5원 20전 상승 마감한 1061원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현재 중소기업 입장에서의 원달러 환율의 추이는 부정적인 위치가 들어왔고요. 하지만 1050원대 이탈하지 못하게 막는 이유는 수출기업 비중이 가장 많고 대기업 쪽도 이 원달러 추이 때문에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실적이 가미될 수 있는 1050원 이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강력한 방어가 나왔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관들의 플레이가 바뀔 수도 있겠죠. 오늘 상당히 중요한 전략들을 세워 나가야 될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요, 오늘장 주식승천 저희 멘토들이 성적표 확인하러 가야겠죠. 포트폴리오 확인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운용 원칙이 있습니다. 제시한 매수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속에 적용을 해서 저가 편입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한 포트폴리오의 최종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5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순 모멘토의 포트입니다. 오호, 5종목이 꽉 차 있는 모습인데요. RF텍이 14.2%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당당하게 포트에서 1위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와우, 벽산이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목표가를 2,500원에서 2,800원으로 대략적으로 10% 이상을 상향 조정하면서요, 16.2% 벽산 보유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열 멘토입니다. 원익 IPS 현재 기준에 14% 들어오는데 오늘장 보셨죠? 반도체 쪽에 대한 언급이 또다시 나오면서 2차 전지와 함께 6.34% 급등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호, 종목 개별 장세 이제 시작되나 봅니다. 14% 수익률 축하드리는 말씀드리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전반적으로 5종목이 골고루 플러스권에 좀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한국가스공사가 7.5%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 4종목이 포트에 들어있는 모습인데요. 금일장 이라이콤이 2.66% 상승 마감하는 부분이 가장 특징적이었겠고요. 그 속에서 이라이콤이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플러스 수익률로 전환되면서 4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삼성물산이 1%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요. 4%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4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전일 캠트로닉스가 이제 오늘 신규적으로 들었죠. 매수 편입가가 23,200원으로 편입이 되었고요. 수익률 플러스권으로 들어오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미디어플렉스가 손절가가 어제 생방송 중에 2,97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으나 다시 2,930원 다시 원래 손절가로 하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2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카프로가 금일장에 2% 상승세를 좀 두드러지는 모습에 낙폭을 좀 축소하는 부분이었고요. 하림홀딩스가 12.1%의 승리를 기록하면서 포트에서 당당히 1위를 기록하고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분 포트 그래요. 매력이 넘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각, 예달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성우전자 32.8% 오늘장에 오후장에도 급등하는 거 저도 눈으로 봤습니다. 목표가 도달이 나오면서요. 목표가를 6,220원에서 6,55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손절가가 5,620원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겠죠. 5,8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요. 포트 아주 이쁘게 형성이 되었고 4종목 강력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확인합니다. 이상로 멘토 2위가 바뀌었네요. 벽산이 16.2%로 2위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예병군 멘토의 한솔롬대가 또다시 5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위를 공개합니다. 예병군 멘토의 지속 1위를 탈환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2위권과 낙폭을 2배 이상의 격차를 벌이면서 32.8%로 당당히 성우전자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한 주가 3일이나 지났고, 이제 주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참 시간이라는 게 빠른 것 같고요. 곧 있으면 11월로 다가오는 다음 주면 저희가 11월도 맞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목요일 방송을 책임지러 오신 분들 어떤 멘토분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예병군 멘토 수익률 1위 대표 애널리스트 멘토라고 해도 과언이 없는 예병군 멘토와 이에 맞서는 우리 마디의 달인, 우리 정재훈 멘토와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병군 멘토. 예. 요즘 안 드셔도. 예. 배가 진짜 많이 부르시겠습니다. 지금 배 터지겠습니다. 예. 이 종목이 워낙 또 이게 잘 가고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들께 좀 당당하게 좀 얘기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예병군 멘토. 예. 자, 그 당당함과 자신의 전략이 맞아서 수익률이 빠방 터지고 있거든요. 예. 포트폴리오 점검 좀 해볼까요? 예. 성우전자 여러분들께, 말씀 많이 드렸죠. 그죠? 전자파 실드캔 차단, 그 제품이라고. 그런데 요 회사가 SSD 케이스도 만들고 있는데, 그때 나와서 제가 제 노트북을 이렇게 돌려 들어가면서 네,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32%라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각도를 세워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얘가 나오는군요. 예. 각을 제대로 죽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각이 지금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한 번에 큰 조정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지지선에서 또다시 지지받고 올리고 하는 모습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손절 즉
손재를 높이다 보면 익절가가 되겠죠. 익절가를 좀 높여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수익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를 보고 이렇게 같이 하신 분들께 좀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가 다 상향 조정됐죠. 그거 예. 한 번만 더 차트를 통해서 좀 읽어주시죠. 예. 목표가를요. 제가 6,55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줬어요. 예. 오늘 딱 사실은 손절가에서 20원 차이가 났어요. 그 손절선까지 갔다가 제가 익절가를 좀 높이면서 네. 20원 차이가 나면서 바로 또 그 부근에서 바로 상승하는 모습들. 그 제가 정확하게 요선은 찍지 않겠다 하는 그 얘기가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손절가를 제가 조금 5,800원으로 다시 요 위쪽으로 상승을 좀 시켰습니다. 5,800원이 깨지면 또다시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800원 선을 좀 손절선으로 좀 잡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조금 많이 높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6,550원인데 네. 요선까지는 또 충분히 또 상승을 할 수 있다. 확대를 해봐도 오늘 종가가 고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체크해봐도 지금 전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런데 일단은 큰 욕심 내지 말고 일단 6,550원을 일단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우전자 같은 경우는 수익률 1위를 좀 당당히 기록하고 있는 모습에서 손절가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지만 5,800원은 익절가 부분이 되겠죠. 이익실현 가격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같이 대응하시면 수익률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예신에 맞서는 마신 오셨습니다. 정재훈 멘토. 네. 네, 하리볼딩스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뭔가 순위권을 좀 뺏기고 나서 좀 들어오지 못하는 게 아쉬움은 있지만, 자, 포트폴리오 또 얘기도 좀 해주시고요. 예, 어떻게 지냈어요? 일단 한 주 동안 씁쓸하게 지냈습니다. 왜요? 순위 하나도 없어서요. 일단 아. 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 뭐 조만간 올라갈 것이다라는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좀 언제요? 느긋하게. 언제 올라오신다는 얘기죠? 언젠간 올라가겠죠. 뭐. 잠깐만요. 예. 예병 멘토님? 예. 네. 좋으신데 지금 이제 방송 이제 막 시작해요. 아니요. 정동진 멘토님께 제가 이제 힘을 좀 내시라고. 저는 그래. 이제. 이런 그런 식으로? 의미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종목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리몰딩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돌아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슈로 불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수산물 관련해서 일단은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이 좀 증가가 되기 때문에 5% 정도의 배당 수익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관 좀 그대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21선을 좀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일진홀딩스입니다. 마찬가지로 큰 폭의 좀 상승을 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나서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홀딩 관점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종목은 PS텍입니다. 여전히 올 겨울에도 전력난 부분들이 있어서는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침해성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좀 여유있게 보게 된다면 좋은 수익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대로 홀딩이고요. 맨 마지막입니다. 이게 좀 아마도 이 편입을 제 방송을 보시고 편입을 하셨다면 욕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공장 가동 중단 소식이 좀 나왔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네. 가동 중지가 되는 날 기관과 외국인들은 쌍끌이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업황은 이제 바닥을 탈출하고 있다라는 신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의 의미에서 제가 포트에 편입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끝까지 제가 책임을 지고 AS를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손실권역인데요. 보유 관점 유지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없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예병건 멘토의 포트, 그 다음에 우리 정재훈 멘토의 포트 모두 다 강력 보유 의견 좀 믿고 가보자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여러분의 생방송에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지 않으신다라면 저희 샘플러스를 통해서 공개방송이 진행될 때 오셔서 멘토분들께 여쭈신다라면 같이 다양한 전략을 좀 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좀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전략과 시황강 그리고 그 속에서 종목을 발견할 시간이겠죠. 샘플에서 가족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에 첫 번째 타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 발견 신받다 시간 출발합니다. 네, 멘토들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겠죠. 그건 왜냐면 시황관을 읽어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시장을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이슈들을 체크해볼 시간이겠고요. 그에 따른 어떤 종목을 토픽 종목으로 신받다를 발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 어떨까? 저도 궁금한데요. 정재훈 멘토. 네, 제가 이슈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경제 뒤흔들 중국의 3중전의 2차 경제 개혁이란 타이틀입니다. 최근 중국의 각종 경제 지표가 호전되면서 중국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되찾고 있다는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2차 경제 개혁을 앞두고 있는 만큼 1차 개혁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 새 지도부는 오늘 11월 열리는 3중 전회에서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심 있는 종목, 탑픽 종목으로는요, 제로투세븐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3중 전회에 대한 중국발 기대 좀 있는데요. 잠시 뒤에 좀 본격적으로 보겠지만, 이에 맞서는 우리 예병군 멘트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예, 저는 완리를 좀 들고 중국 기업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그래요. 제로투세븐과 완리가 탑픽 쪽으로 좀 선택이 된 것 같은데요.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3중 전회, 2차 경제개혁. 자, 이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고요. 저도 궁금증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두 분 멘토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씩 살펴볼까요? 예, 일단 이 3중 전회를 좀 봐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는요. 일단 중국에 대한 현대사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역사의 흐름들을 좀 바뀌는 계기가 좀 상당히 많이 됐었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78년도 때부터 2008년도 때까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개혁적인 부분들,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는 시도들을 항상 이때에 진행을 해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열리는 3중전에서는 총 7가지 정도의 어느 정도 논의를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짧게 보시게 된다면 행정제도 부분과 재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들은 금융 쪽이 있고요. 이 금융 쪽에서 보게 된다면 뭐 금리에 대한 상한 제도라든가 아니면 자본 개정에 대한 개방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들은 산업 쪽과 도시화 쪽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된다면 이제 민간 외자 자본에 대한 서비스업 개방 부분들, 그리고 국유기업 같은 경우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법들, 그리고 도시화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토지개혁이라든가 호적제도에 대한 변경,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맨 마지막으로 5년마다 나오는군요. 그렇죠. 맨 마지막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네. 제가 지금 여기 포인트를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민생 쪽을 보시게 된다면 환경과 식품 안정, 그리고 인구 정책, 부동산 정책이 있는데요. 네. 저는 지금 이 민생 쪽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 민생 쪽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기업들이 많이 좀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인구 정책 쪽을 보시게 된다면 네. 대도시를 시작으로 해서 이 한 가구 자녀에 대한 정책을 완화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된다면 자녀 제한에 대한 정책을 이 폐지하는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확대를 할 것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탑픽 종목으로는 당연히 제로투세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생 쪽. 제가 사실 궁금했던 건 개인적으로 이 3중 전회에 대한 내용 속에서 사실 어제 이제 미국 쪽의 캐터필러가 실적이 예상치 하회 쪽에 이제 나오면서 급락 여파였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계업종 자체도 대중국 쪽의 SOC 사업에 대한 기대감, 3중전에도 분명히 그 경제개혁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좀 파악이 됐었거든요. 활성화 부분이었는데 이제 민생 쪽으로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거를 여쭤봐야 될까 사실은 좀 고민이 되거든요. 답변을 조금 해주시죠.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시장에 저는
그 틀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중국 쪽 시장이 상당히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삼중전해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 전반적인 경제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여기서 좀 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캐터필러 같은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미국 쪽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분들 이로 네. 인해서 시장이 밀렸던 부분들인데요. 네. 뭐 건설 경기라든가 건축 경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삼중전에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보장성 주택에 대한 공급을 확대시킨다라는 그 부분들도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두산 인프라코어라든가 동양기전 이런 종목군들은 당연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최근에 단기금리가 인상이 되는 부분들, 부동산에 대한 억제책이 아직까지 활용이 지금 쓰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제쯤 완화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논의들은 포괄적으로 이 삼중전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 삼중전에서 그 전에서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장 통과하기 쉽거나 이행하기 쉬운 정책들을 꼽아서 미리 선침하는 전략을 취하면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렇죠. 중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는 되게 중요하다. 경제를 보는 관점, 투자의 습관 쪽에서도 중국의 이슈를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하셨는데, 지금 캐터필러의 뭐 실적 얘기하고 우리나라 기업 정도 여쭤보니까, 정재훈 멘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 대중국 쪽에 관련된 쪽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민생 쪽인 부분을 먼저 좀 체크를 하고, 기계업종 부분은 향후적인 측면으로 좀 봐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예. 예병 멘토는. 예, 오늘 참 이슈를 정확하게 잘 짚어오신 것 같아요. 사실상 이런 얘기들은, 좀 다른 데서는 좀 들으실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곧 11월 달에 다가오는 얘기고 그 얘기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이제 좀 뚜렷하게 징후가 나왔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봐서도 조금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겠지만 공산당 전당대회 그러니까 삼중전회 자체를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산당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당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하죠,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중국은 공산당 체제입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공산당 유일당이죠. 그 유일당이 여러분들 TV 화면 속에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전에 등소평이 뭐 이래 깃발을 하나 딱 들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고 이런 모습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전당대회입니다. 그런데 이 전당대회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시진핑으로 바뀐 지가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작년 11월 달인데 그때 이후에 공산당 전당대회에 있었던 게 이제 올 3월 달에 있었어요. 그 3월 달에는 중국 애들이 보통 보면 선인사 후 임무 부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사 조치를 먼저 단행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후 임무 부여, 즉 그 사람들이 할 일을 정해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3월 달에 인사 조치가 단행이 됐어요. 단행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몇 가지의 사업 정책들 구상은 나왔습니다만 뚜렷하게 이렇게 공산당이 한 10년 계획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발표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번 11월 전당대회에서 그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재훈 전문가님께서 거기에 맞는 도표를 이렇게 쭉 가져오셨는데요. 저는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중국이 지금 보장성 주택이죠. 그죠? 보장성 주택을 공급한다 하는 그 부동산적인 부분.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즉 중국 회사들 지금 굉장히 차이나 디스카운트라 그래서 불신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해서 이 완리라는 업체, 그러니까 이게 중국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동산 쪽에 여러분들 집에 보면 타일 같은 거 만드는 회사,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바로 직접적인 투자를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정재훈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로투세븐은요, 어떻게 보면, 메일유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아닙니까? 그죠? 홈페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수하고 좀 상관이 있지, 중국,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메일 유업을 만약 들고 오셨다면 제가 이거 중국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로 투 세븐은 0세에서 7세까지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의 쇼핑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 중국 얘기 나오셨을 때 들고 나오시는 게 맞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알고 있는 전문가가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하면서 아니요 이러면서 생각이 나는데 메일 유업 같은 경우는 이게 타 프로그램에서 제가 일단 먼저 제안을 해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은 이 메일 유업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중국에 진출을 해 있어요. 사실 중국에 진출을 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메일 유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들, 사업도 온라인 사업까지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알로엔루라는 이 브랜드로 중국 시장에 좀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즉 할인마트 쪽에서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 알로엔루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중고가 브랜드로 좀 런칭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에요. 백화점에 입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부분들을 좀 보냐면 지금 잠깐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중국 나이대별 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여성의 인구, 즉 자녀의 출산이 기대되는 인구가 20세에서 29세로 제일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많이 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즉 산하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풀리게 된다면 충분히 인원에 대한 증가, 즉 아이를 낳고 출산에 대한 부분들은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일 유업도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 제로투세븐도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얘기죠.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출산율의 추이를 보시게 된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1.6명 정도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아마 산하 제한 정책이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3대 독자라든가 예를 들면 그렇게 된다면 또 한 명 정도는 더 애를 낳아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산하 정책은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없는데 오히려 출산 장려 정책은 있는데 산하 정책은 없죠. 근데 중국이 보면 뭐 산하 정책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완화돼도 애를 낳아라 해도 사실 애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지금 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출산율이 지금 유진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어떤 경제 사정 그리고 정책적 사정을 봤을 때 정부에 요번에 만약에 중국 쪽에서 강한 뭐 지원 정책이 안 나온다 하면 그러면 이게 출산율이 계속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산하 정책보다도 중국의 어떤 지금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떤 이 산하 정책을 제한을 좀 푼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 어떤 이런 애들 인구가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부정적입니다, 사실상.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골치덩어리를 낳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점차적으로 고령화 시대가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중간 단계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출산에 대한 장려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예로 메일 유업이 중국 시장에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즉 먹거리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좋은 걸 먹이고 싶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싶고 그런 부분은 다 똑같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맥상통한 관계로 옷도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히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제로투세븐이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우리나라 각계 유통 쪽에서 진출했는 기업과 함께 협업을 해서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충분하게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겁니다. 그래요. 부모의 마음, 내 주니어에게, 내 자녀에게는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주실 것 같은데, 중국 하면 뭐 소황제라고도 하죠. 황제의 마케팅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이제 두 분은 이 마음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저희 부모님이 저를 키우실 때 그 마음만 좀 받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뭐 주니어. 우리 클 때는 뭐 빨가벗고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옷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면 자 예병근 멘토는요. 그러면 자 제로투세븐에 대한 내용은 좀 그렇고요. 그 관점이 만약에 지금 주니어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분들이 있으신데 그 관점으로 놓고 보면 제로투세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충분히 수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어떤 우리가 지금
애를 놓을 수 없을 만큼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남양유업이 그리고 메일유업이 그리고 제로투세븐이 지금은 중국 어떤 부분에서 어떤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부분은 맞지만 장기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의심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잠깐 짚어드린 것 뿐이고 네. 저는 충분히 뭐 제로투세븐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뭐 메일유업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국가죠. 그리고 우리가 널려있는 정말 시장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또 가장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 들고 나오신 그 이슈가 과연 우리나라 지금 하반기 시장, 이 시장을 갖다가 강한 상승 쪽으로 이끌어줄 모멘텀이 저는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 상단에서 여기서 자꾸 못 뚫고 밀리고 못 뚫고 밀리고 못 뚫고 밀리다 보니까 과연 이 선을 뚫어서 2200, 2400을 갈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문점들을 불식시켜 주려면 이것을 위에서 잡고 끌어줄 만한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모멘텀이 바로 중국 11월 이제 공산당 전당대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삼중전의 부분에 전당대회 쪽에 대해 핵심적으로 5년마다 열리는 부분, 민생 쪽을 가장 핵심적으로 대응을 하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쪽은 없는 겁니까? 다른 쪽도 많이 있죠. 지금 그 중국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SOC 산업입니다. 결국은 기간 산업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도로를 닦고, 저희가, 우리가 한참 70년대, 8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러면서 쭉 시행됐을 때, 그때 새마을운동하고 시행됐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기간산업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닦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것들인데, 지금이 중국이 보면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성장을 너무 고도 성장을 이루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프라 자체는 굉장히 약한, 즉 기간산업 쪽의 인프라는 굉장히 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건설, 그 다음에 건설 섹터, 그 다음에 지금 그리고 자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부동산 부분들, 결과적으로는 민생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룩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먼저 선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봐서도 조금 중국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많이 오른 GS 홈쇼핑부터 시작해서 성도 ENG라든가 지금 중국에 또 땅이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그럼 지금 중국에 진출해서 지금 굉장히 또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한미약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옷 쪽에 대연이라든가 섬유 의료 쪽이에요.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지금 주가도 좋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도 부여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결국은 그럼 전반적인 산업군의 골고루 성장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많은 발표들이 대한민국 그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강하게 좀 들어 올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중국 관련주라고 좀 보게 되면 민생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들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이 삼중전에 같은 경우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지금 보게 된다면 산업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철강이라든가 시멘트, 조선, 평면, 유리 같은 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까지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국유기업 쪽 독점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개방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은행이라든가 철도, 통신 이쪽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방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들은 민생 쪽에 너무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주가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선정을 했기 때문에 민생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으로 좀 제안을 좀 해드리는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포괄적입니다. 한 번쯤은 좀 읽어보고 이 3분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혹은 어떤 내용을 좀 포함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꼭 한 번은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이번 삼중전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5년 만에 열렸고, 그 다음에 인사 이후에 실제로 이제 업무를 할당을 해주는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인프라 구축도 맞는 것 같고요. 민생 얘기도 하시고, 경제 개혁 부분에 대해서 금리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다양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보물찾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금괴 같은 보물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린 투자의 습관이 있으니까요. 예병군 멘토가 얘기하시는 뭐 완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과 관련된 인프라 쪽에 집중적으로 쌓여 있고요. 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정재훈 멘토 같은 경우에도 일단 민생 쪽에 집중력을 갖고 있는 그 소황제 마케팅에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보물찾기를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세계 경제를 뒤흔들 중국의 삼중전에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만 살아나면 무조건 오늘 지표에서도 그 반응들이 나왔죠. 이 부분에 예병군 멘토는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에 기대를 하자. 민생 쪽보다는 인프라 쪽 구축에서 부동산 경기가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 거품 꺼지거나 제대로 간다. 그래서 탑픽 종목으로 완리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타일 부분에 대한 중점적으로 핵심이 있죠. 실적도 좋고요. 이에 맞서는 정재훈 멘토 역시요. 중국발 삼중전에 미리 준비하자. 자, 핵심적인 이슈가 나오기 전에 선침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소황제 마케팅을 정확히 생각을 하자. 고스노치가 내 주니어도 비단결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황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주니어들 부분에 대해 유아용품의 확대 시장으로 좀 보다. 그래서 제로투세븐을 탑픽 종목으로 주셨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저는 좀 두 분과 좀 다른 관점으로의 다른 수혜주를 좀 찾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좀 알려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제, 샘플러스 가족분들의 계좌를 바로 포트폴리오로 승부수를 띄우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내일, 어떤 승천주를 편입 시도할지, 어떤 멘토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그래요. 이제 좀 궁금하거든요. 과연 이 삼중전해에 따른 선침의 관점으로 가져오셨는지 두 분이 삼중전해는 상당히 아마 제 기억하기에도 지금 경쟁사 대비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다룬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줄줄이 조금 뒤에 다루겠죠. 핵심적으로. 자, 그럼요. 우리 승천주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합니다. 네, 예병군 멘토는 내일장 승천주로 세이브존 INC가 나왔고요. 정재훈 멘토는 성도 ENG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삼중전해와 관련된 건 성도 ENG 쪽이 조금 높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재훈 멘토를 통해서 먼저 읽어보도록 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성도 ENG입니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탑픽 종목은 아니고 세컨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성도 ENG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다양한 사업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중국 쪽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PPT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 구조를 좀 보시게 된다면은요. 이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이 좌측 같은 경우는 2012년도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는 올해의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개발이 상당히 이 거의 절반 이상을 좀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쿨린룸과 플랜트 이쪽에 대한 비중이 다소 좀 크게 늘어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동산 개발 쪽은 좀 줄어든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다시 이 부분들이 점점 커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투자 포인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난감하게 삼성전자 투자 계획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보시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중국 쪽에 공장을 좀 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최근에 머니가이 PS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수주를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빅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그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지금 이제 성도 EN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플랜트 쪽 반도체 장비 쪽 부분들에서
클린룸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플랜트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연 삼성전자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클린룸에 대한 부분의 실적적인 부분을 보시게 된다면 매출은 꾸준하게 늘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영업이익 마찬가지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에다가 삼성전자라는 큰 고객을 만남으로 인해서 실적은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린룸 부분들에 대한 사업 구성을 좀 보시게 된다면 많은 부분들이 반도체를 활용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 쪽입니다. 근데 이 성도 ENG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쪽과 바이오 제약 그리고 기타 부분까지도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즉 한쪽에 치우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쪽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클린룸을 만들 수 있다. 즉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성도 ENG의 강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분들은 플랜트 부분들에 대한 실적 추이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플랜트 수주 이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수주 물량들 중에 플랜트에 대한 수주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비중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매출이 그에 따라서 증가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영업이익률까지도 같이 증가를 해준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우측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매출은 2012년에 바닥을 치고 2013년부터 급증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플랜트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2015년까지도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분입니다. 중국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클린룸이라든가 삼성에 대한 이 부분들만이 아니라 이 그림을 보시는 한성국제특구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이 부분들은. 근데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성도 ENG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일단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의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올해 말 정도면 분양이 완료가 되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다시 이제 3차로 다시 건설을 좀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중국에 대해서 삼중전에 대해 부동산 부분들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완화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 즉 지금 이제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 성도 ENG 같은 경우는 큰 호재를 만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수혜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성도 ENG가 딱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요. STI의 실적 현황입니다. 난감하게 뜬금없이 STI에 대한 실적 현황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성도 ENG가 이 STI 지분을 약 21%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도 ENG에서 분사한 회사가 STI입니다. 마찬가지로 IT 기업이죠. 최근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즉, 이 STI의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는 고스란히 지분법 평가액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 즉, 보너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PER 기준으로 따져봐도 5배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주가의 수준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 ENG는 여유 있게 본다면 혹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살펴봤으니까요 매매 포인트 차트를 통해서 마디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9,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가격 조정을 순간 훅 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의 좀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일 대량 거래를 동반을 하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게 된다면 세계화 시대에 맞춰서 이 값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 즉 8,000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저항대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갭으로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들 참 큰 강점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관 좀 잡아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6,910원에 끝났는데요. 매수 포인트는 약 6,7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 진짜 들고 나오신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언급하셨죠, 성도 예, ENG. 선거 ENG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쪽에 땅도 좀 많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살펴본다면 지금쯤 뭐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인데 지금 사실상 이걸 어디까지는 예측이잖아요, 그죠?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선침해적인 측면인데 예측은 사실 뭐 어떤 얘기가 안 나오면 바로 실망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가시는 게 어떠신가? 그걸 좀 예. 기본적인 분석을 해보더라도 지금 현재 이거는 중국적 부동산 부분들이 아니고 일단 삼성전자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까지 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8,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강한 자신감이시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순위권에는 못 올라오고. 조만간. 예. 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두 분의 이 경제 세력 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예병군 멘토 이에 맞서는 세이브존 INC 다시 순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이쯤 되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 예병군 예각 기법에 의한 예병군 전문가 종목만 들고 나오면 막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어제 그 전일 제가 대박 플러스 진행하면서도 종목을 KG 이니시스를 또 잡아드렸는데, 그게 또, 오늘 갑자기 또 5%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시청자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각이라는 게 뭔가. 예. 궁금하시죠? 그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세이브존 INC입니다. 이 회사는 무슨 회사냐면, 대형, 백화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백화점의 중간 유통 단계를 책임지면서 백화점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전국 각지에 어떤 백화점 비슷한, 영업들을 해나가면서, 건물들이 세워져 있어요. 울산에도 있고, 지금 부산에도 있고, 서울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지금, 굉장히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가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사실은 이 경기가 돌아올 때쯤 되면요. 경기가 돌아올 때쯤 되면 바로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의류시장 중저가 브랜드를 찾고 있거든요. 중저가 브랜드를 찾다 보면 결국은 이런 곳을 방문을 해서 경기의 어떤 새로운 신호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세이브존 INC 들고 왔는데 네. 예. 뭐 바로 차트 보면서 가격대 잡아드리도록 네, 할게요. 매매 포인트도 좀 짚어주시죠. 워낙 뭐 가치 투자 쪽인 성격이니까요. 예. 일단은 지금 예각 맞습니다. 이제 각도를 다시 바로 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요 가격대에서 4,430원, 즉 오늘 종가가 4,475원인데 약간 눌린 구간이죠. 거기서 잡아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짧게 5,120원으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980원 잡도록 할게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재현 멘토 본인의 종목보다 성도 ENG보다 세이브존 INC가 덜 갈까요? 할 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음 주 결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 내기 하시죠? 공주. 제 내기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마 그래. 다음 주에 정재훈 멘토의 빨간 이마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정재현 멘토 이해 맞서도 한마디만 해주시죠. 패자는 말이 없습니다. 네. 너무 약간 갑자기 아닙니다. 두 분 다 제가 봤을 때 오늘 방송의 승자이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같이 분발하고 수익률 더 많이 내주셔서 우리 투자자분들 더 계좌 많이 승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많은 이야기해 주신 우리 예병군 멘토 수익률 1위, 그리고 정재훈 멘토 2에 바짝 추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ENG로 빨리 추격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신강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수익률 많이 챙기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